6주간의 소셜 다이어트 내 몸 혁명의 결과. 지금 보니까 진짜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와우, 얼굴도 달라졌는데요. 요요를 부르는 가짜 다이어트는 가라. 불과 6주 만에 내 몸에 혁명을 이룬 도전자들, 그들에게 벌어진 생생한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다이어트에 식이요법은 필수. 아놀드 홍은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닭가슴살과 채소로 이루어진 다이어트 식단. 자, 배고프죠? 보이는 많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맛있을 것 같아요? 맛없을 것 같아요? 딴 데도 없을 것 같아요. 고기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기초대사라는 게 있어요, 몸에는. 심장 뛰죠? 가만히 있을 때 필요한 에너지원이. 여러분들은 기초대사율만큼만 먹어도 돼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제일 먼저 먹는 게 채소를 먼저 먹는 게 좋아요. 식단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인데요. 도전자들은 이미 몸 안에 영양이 넘치는 상태라 기초 대사량만큼만 먹을 것을 주문합니다. 천천히 얘기하면서 먹으면 음식이 맛있는데 빨리 먹으려니까 맛을 찾잖아. 이 풀냄새가 그냥 그대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지속하기 어려운 식단. 음식을 찔끔찔끔 남겼어요. 배가 지금 너무 불러요. 이거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 먹어야죠. 남기면 혼나요. 아니 진짜 너무 배불러가지고. 너무 신기한 체험이에요. 정말 불러요. 대안으로 선택한 건 간헐적 단식. 제가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는 걸 한번 권유할까 했어요. 간헐적 단식은 이제 16시간 동안 음식을 안 먹고 8시간에 먹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무염의 음식이 아니라 일반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한식 위주의 식단. 16시간은 물하고 블랙커피 이런 것만 먹고 8시간 안에 먹는 건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저는 간헐적 단식이 좀 괜찮아요. 아, 편할 것 같아요? 네. 간헐적 단식은 단식 시간 외에는 원하는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간단하게 식사법만 바꾸면 살도 빠지고 몸도 젊어진다는 의사 박민수. 저는 이번에 우리 프로젝트 동안 비만을 반드시 치료해서 삶의 질을 높여야 될 질병으로 규정하고 우리 참가자들하고 같이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이어트를 한다면서 외식을 하나요? 굳이 식단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박민수 팀. 백반 있나요, 백반? 동태찌개로 합시다. 동태찌개. 힘들긴 힘든데 살이 안 빠지니까 스트레스가 또 더 받는 거예요. 운동을 또 멀리 하게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지치지. 운동은 다이어트 할 때는 뭐냐면 즐겁게 살을 빼기 위한 어떻게 보면 내 몸을 그냥 이렇게 건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릴렉스 하는 수단을 보면 되지. 운동 안 하려는 거야. 운동을 해야 돼. 필요 이상으로 근육량이 많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 운동은 보조일 뿐이라는 말씀. 단기간에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젖산과 활성산소가 분비되면서 쉽게 피로해지고 노화가 촉진됩니다. 적절한 운동과 그 다음에 건강에 좋은 식단 그리고 올바른 식사법을 결합할 다이어트만이 그 사람의 노화를 막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올바른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 박민수의 다이어트 비법은 식단이 아니라 식사법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평소 먹던 그대로 먹어도 된답니다. 근데 이런 찌개가 짜잖아요. 이거 먹어도 괜찮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먹는 방법하고 먹는 속도 그 다음에 먹는 순서. 선뜻 믿기지 않는 눈치인데요. 식사하기 전에 하나 횟수할게요. 자, 숟가락들 다 주세요. 1단계, 숟가락을 버려라. 그러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젓가락으로만 식사를 하고 식사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야채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야채 아닌 반찬 한번 먹고 밥 한번 먹고 최대한 이거는 짓고 나서 다 씻고 난 다음에 다음 이제 그거로 가기. 식사를 천천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15분 이상 지나야지 머리에서 뭐가 만족이 돼. 포만중추가 만족됐지.
보통의 식사 순서와 반대인데요. 가장 먼저 채소로 된 반찬을 먹고 다 삼킨 후 채소가 아닌 반찬을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을 먹는 거죠. 식사는 오로지 젓가락으로만 하고 순서대로 먹다 보니 저절로 속도가 늦어지고 젓가락으로만 먹으니 국물은 남는데요. 이상하게 도전자들은 모두 밥을 남겼습니다. 진짜 여기서 뭐가 꽉 차 있어요 지금. 이거는 보통 한 그릇을 안 먹었을 때 그 기분이 들어요 지금. 그걸 생각을 하면서 먹게 돼요. 아, 반찬 먼저 먹고 밥. 근데 밥을 지금 많이 까먹고 밥을 몇 번 안 먹고 있어요. 밥 먹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참 신기하네요. 밥은 이렇게 먹으니까 밥의 섭취량은 3분의 1이 줄어들고 야채의 섭취량은 3분의 1이 늘어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탄수화물을 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인 탄수화물 중독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거꾸로 식사법은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음으로써 식사량도 줄고 속도도 늦춰주는데요. 손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다이어트 한다고 굶을 필요가 없다. 맛있게 먹고 살을 뺄 수 있다는 셰프 양지훈. 우엉물을 먹이고 제가 제공한 식단만 딱 먹게 하고, 너무 기존의 걸 많이 먹다 보면은 다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 맛이 없으니까 맛있게 좋은 영양소를 다 담아서 제대로 식단을 제공해보자. 양지훈 셰프의 다이어트 비법은 식단에 있는데요. 영양소를 고루 갖춘 다이어트 요리 시연. 자,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마늘종과 소고기로 속을 채운 오징어 요리 할 거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료의 선택.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와 조리법이 따로 있답니다. 마늘 쪽이 지방을 분해하고 얘는 비타민이 아주 풍부해. 그 고기에서 철분을 줄 거고, 대사증후군에 가장 좋은 음식들이 하나가 마늘종, 그다음에 양파 이런 것들 되게 좋아. 특히 운동을 할 때는 오징어 단백질 되게 좋아. 다리 쪽에는 좀 콜레스테롤이 좀 많다고, 나도 다리는 좀 안 쓰는 게 좋아. 볶을 때 기름도 가려서 써야 합니다. 내가 기름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은 괜찮아. 나무 열매를 따서 낸 주스야. 그러니까 그걸 써도 돼. 채소는 단단한 재료부터 볶고 다 볶은 채소는 한꺼번에 오징어 몸통에 넣습니다. 도전자들도 직접 요리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직접 해봐야 식재료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조리할 때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소금은 2분의 1 나트륨을 사용했습니다. 소금, 즉 짠맛은 폭식과 과식을 유도해 비만을 부르고 특히 혈관에 치명적입니다. 조리법이 참 간단하죠? 너무 복잡하면 포기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나의 비장의 무기는 아로니아 가루.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 피부가 처지거든. 그러니까 그때 아로니아 항산화하고 하고 좀 피부 노화를 좀 방지해줘. 이게 좀 새콤하고 달콤한 맛이 조금 있어. 양지훈 셰프가 선택한 특별한 재료는 아로니아. 맛이 강하지 않아 모든 요리에 활용 가능한데요. 아로니아는 현존하는 식물 중 가장 강한 항산화 성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맛있게 먹고 살을 뺀다는 양지훈 셰프의 다이어트 비법 전격 공개! 맛있어? 절대적으로 약속을 해야 돼. 소금 쓰지 말고. 간이 전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맛이 담백한 맛이 있지. 맛있게 먹으면서 빼자. 거의 하루에 2끼만 먹는다. 일어나자마자 아로니아 1컵. 그리고 우엉차 하루에 3리터씩 1.5리터 2개. 그리고 지방 분해도 되고 독소도 없애주고 하루에 3리터씩 한 달만 딱 먹으면 내가 5kg 빠진다 장담한다. 와, 먹는 것만 먹는 거야? 우린 맛있게 먹으면서 빼자잖아. 맛없게 먹으면서 뺄 필요는 없잖아. 다이어트 성공은 음식에 달려있다는 양지훈 셰프. 다이어트 가장 중요한 건 식단이거든요. 70%를 차지한다고 봐요.
식단이 제일 중요하니까 먹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두 분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우위에 섰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다이어트가 뭔지를 한번 보여보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식재료와 조리법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맛있게 또 운동도 하면서 정말 지역 훈련일 것 같아요. 굉장히 긴장되고 잘할 수 있을지 좀 걱정돼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시키는 대로 죽을 각오를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 자신과의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아요, 벌써. 제가 1등 할 겁니다. 다이어트에 앞서 도전자 9명의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특별하게 실시한 것은 3D 체형 검사, 근골격계 이상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도전자들은 비만으로 인해 체형이 변화한 상태, 무릎이나 발목에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 빈도가 현저하게 높아지는가 하면 X자형 다리로 변형돼 운동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대사적인 이런 무기력함, 피곤함 이거 외에도 체형이 나빠지면서 오는 근골격계 질환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선 복부 비만으로 복부가 앞으로 나온다든가 또는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체형이 삐뚤어지고 또 관절염이 발생하는 등의 여러 가지 근골격계 이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는데요. 건강검진 결과 9명 모두 비만으로 인해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등이 함께 나타나는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체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많게는 10살이나 많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살만 뺀다면 모든 상태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 국내 최초 SNS로 하는 소셜 다이어트 내 몸 혁명이 이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심리검사도 실시했는데요. 대부분 낮은 생활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비만은 사실은 몸에 대한 게으름에서 오는 것들이 아니고 사실은 심리적 불안함에서 오는 겁니다. 대부분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타인이 너 비만이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거나 눈만 몸으로 가도 그 사람을 부정으로 평가를 하고 스스로 위축을 많이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드디어 소셜 다이어트 내 몸 혁명 시작! 트레이너 아놀드 홍팀의 예린 씨는 미션 수행을 위해 출근 전 공원을 찾습니다. 하루 2만 보를 걷기 위해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거죠.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공유를 하니까 내가 못하는 거를 그 사람이 알려줄 수도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션 수행 과정을 매일 SNS에 올리면 실시간으로 다이어트 멘토가 확인합니다. 공원, 그렇지. 공원 걸어야지. 가까운 데서 해야지. 방법이 잘못됐을 때는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거죠. SNS가 보이지 않는 눈의 역할을 하네요. 셰프 양지훈 팀의 첫째 주 미션은 다이어트 식단 스스로 만들어 먹기. 도전자들이 식재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더 나은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멘토의 역할. 시시각각 올리면 제가 체킹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눈으로 안 봐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의사 박민수 팀은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하고 하루에 한 번 지방분해 효과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새싹을 먹어야 하는데요. 다들 잘하고 계시네요. 멘토와 멘티가 실시간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처방을 내려줄 수 있다는 거, 심리적으로 또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SNS를 활용해 3명의 다이어트 멘토가 벌이는 치열한 다이어트 경쟁. 무사히 첫 주가 지났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가장 큰 효과를 거뒀을까요? 어떤 도전자가 가장 많이 살을 뺐을까요? 그나마 너는 근육이 200g 늘고 지방만 빠졌다요. 3.9kg. 소셜 다이어트 내 몸 혁명, 그 첫 주의 결과가 궁금합니다. 국내 최초 SNS로 하는 다이어트 실험쇼. 와, 우리 수선 씨 보니까 도전자들의 미션 수행 과정은 SNS에 그대로 공개되는데요. 그래서 멘토들의 철저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려면 정신 차리고 하고 아니면은 그만해.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알바해서 돈이나 벌어. 제가 보기에 이 레이스에서 우리 팀이 1등 할 수 있지 않을까. 시큰해봐라. 결과를 한번 봐봐. 끝났어. 점점 치열해지는 다이어트 경쟁. 이런 걸 먹으니까 그렇게 살이 쪘지. 멘토들의 점검은 밤낮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갈등. 다 날씬하고 자기 몸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한다는 너는 도전자들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랬어? 지금 이상해. 빨리.